1991년 8월 스페인 발레카스 마을. 스페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은 스페인 역사상 최초로 공식 보고서에 설명되지 않는 일로 기록된 사건이었는데 무슨 일이지?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18세 소녀 에스테파니아의 의문의 죽음. 고등학생인데 왜?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에스테파니아의 죽음은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부르는 강령술 위자보드였다. 위자보드?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1990년 스페인. 에스테파니아는 방과 후 친구들과 학교에 남게 된다. 그녀의 친구는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로 남자친구를 잃게 됐고 죽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에스테파니아에게 위자보드를 제안한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하는 강령술인 위자보드. 저게 진짜야? 죽은 자와의 대화인 만큼 위자보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끝낼 때 굿바이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작별 인사를 해야 악령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 뭐야? 설마? 에스테파니아와 친구는 규칙대로 위자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깜짝 놀란 아이들은 위자보드의 규칙을 어기고 판을 부서뜨리게 된다. 굿바이를 못했잖아. 어떻게? 그리고 그 순간 친구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뭐? 바로 에스테파니아의 코와 입 속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빨려 들어갔던 것. 연기요? 그 후 에스테파니아는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매일 밤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환영이 사라지지 않았고 형체 없는 무언가가 공격하듯 극심한 고통과 갑작스런 발작에 시달렸다. Me echaba espuma por la boca, por la nariz, lo que sea, la ha poseído a mi hija. Mi hija ha sido poseída. 괴로웠겠다. 평소의 온순함과 달리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분노했고 점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자 에스테파니아의 부모님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그 어떠한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 계속된 고통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던 에스테파니아. 그녀는 결국 1991년 8월 혼수 상태로 발견,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위자보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과 함께 위자보드의 저주도 끝이 나는 듯 했으나 근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스테파니아 혼자만 그런 거잖아. 날카로운데요. 그죠. 기이한 일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계속됐다. 가만히 있던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폴터가이스트잖아. 한밤중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모두 에스테파니아가 봤다고 주장한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는데 거대한 그림자는 밤마다 가족들을 짓밟고 옥죄며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가족들이니까 착각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 참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또한 기이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뭔데? 왜?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에스테파니아의 제단 사진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 아이고.
이건 뭐야? 이것도 우리가 네, 저희가 다뤘었잖아. 다뤘었던. 가족들은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이 딸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털어놓았고 경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이 겪은 기이한 현상을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사건은 위자보드로 일어난 스페인 초유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다. 위자보드를 하고 난 뒤 에스테파니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 한 소녀를 죽음으로 이끈 위자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위자보드가 정확히 뭔지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영혼, 세상을 떠난 혼령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내려오게 해서 다시 불러내는 기술을 강령술이라고 합니다. 그 강령술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위자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분신사바 했잖아요. 맞아요. 오셨으면 동물임을 그려주세요. 근데 실제로 분신사바 하면서 막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맞아요.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기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는데 저는 믿지 않는데 근데 무서웠어요. 뭔지 알죠? 저도요. 저도 안 믿는데 무서워. 한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뭔가 느낌상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네. 미세하게나마. 맞아. 그래서 그냥 하다가 그만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뭐 분신사바 같은 거 이런 게임 하신 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강령술. 저는 안 해봤는데 이제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블러디 메리라고. 블러드 메리. 그것도 약간 네네. 화장실에서 불을 끄고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3번을 외치고 눈을 뜨면 거울 속에 블러디 메리가 나타난다. 블러디 메리가 나타난다. 진짜. 근데 귀신을 불러낸다라는 게 말이 되는지. 전 요건 안 믿는데. 그러게요. 응.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게 너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겹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위자보드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뭐 가족들이 뒤에 다 피해를 입었다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끔찍하지 않나. 그렇죠. 너무 센 대가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 그리고 여기서 약간 딴지 걸고 싶은 건요. 오, 좋아요.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걸 몰래 하는데 다 그 아이들한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히려 생각났던 것은 이 스토리 안에 되게 여러 가지의 우리 뇌가 겪는 착각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착각? 예를 들어서 방금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못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자이가르닉 효과다. 자이가르닉 효과다. 자이가르닉 효과다. 어떤 효과요? 자이가닉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할 때 나만의 프로세스로 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혼한테 마지막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던 거를 다 하고 끝내면 잊어버리고 다음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못 끝내면은 뇌에 계속 남아요. 뭔가 이게 그 다음에 학습 능력도 저하시키고 내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맞아. 그래서 이게 뭔가 늘 하던 대로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찝찝함이 남은 거는 그걸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하나였고. 사실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짐작을 해보면 이 스토리를 주변 친구들도 믿고 가족들도 믿고 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가족들은 또 뇌과학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비슷한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해봐요. 믿는 기질이 있는 가족들이었다. 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지컬 아이디에이션이라고 그래서 마법적 사고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뭐든지 이건 마법이야. 뭐 누가 날 도청하고 있어. 이거는 뭐 외계인이 날 납치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뭔가 마법 같은 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유난히 잘 믿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맞아. 주변에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조현병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녀의 경우에는 약간
돌연병과 비슷한 어떤 뇌의 발작 증세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이걸 쉽게 믿는 기질의 어떤 가족이 공통하는 유전적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너무 웃기다. 정말 재밌었어요. 예. 특히 노벨상 그 질문에 대해서 곽재식 작가님의 미는 힘을 제가 버텨내느라고 이거 힘싸움이구나. 근데 세 분은 뭐 원래 이제 위자보드에 대한 좀 불신이 있으셨고, 근데 드림캐쳐 분들도 위자보드가 움직였다고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 하나가 더 올라온 느낌이었다, 묵직했다라고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네. 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진짜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렇죠. 그 심리가 그런 뭔지 심리 모르겠어요. 같아요. 뭐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떠들지 말라 그러면 더 떠들고 싶고. 근데 어른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내가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더 마시고 싶어져. 너무 건강검진 하기 전날 맞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더 땡겨. 괜히 먹고 싶어지잖아요. 네. 저는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한 근육. 우리 양궁이나 사격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어렵죠.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야지 뭐 금메달 따오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만히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 가끔 이렇게 화나셔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너희들 지금부터 꼼짝도 하지 마!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요. 괜히 막 종 쓰시잖아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괜히 막 입 안에서 혓바닥으로 막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개구쟁이. 개구쟁이. 이것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러면서. 어머나 웬. 하여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 위자보드 하는 자세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고 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약간 띄우고 이렇게 약간 벌서는 것처럼 네.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오래 버티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이 기본적으로 힘이 좀 들어가요. 힘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좀 많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 반대 심리나 뭐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이 위자보드가 뭐 대답을 한다. 근데 정답을 맞히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곽재식 작가님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에 더해서 이걸 설명하는 관념 운동 효과라는 게 있어요. 관념 운동. 네, 아이디어 모소 티어리라고 하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다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이 질문이 오는 순간 다들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렇게 딱 오고 가잖아요. 뭘까. 그러면은 이 생각이 되는 순간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에 맞춰서 조금의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또 이 위자보드 같은 경우에도 다 이거를 손을 올려놓고 움직일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기대하는 답 팔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전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약간 그쪽으로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있어. 네. 저도 장 박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네. 우리가 아까 위자보드 실험을 할 때 대체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답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이냐 그런 거라든가 3827 더하기 2758 곱하기 7은 얼마냐 막 이런 거 한다면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놀라운 것이지 우리가 했던 실험처럼 김 교수님 노벨상 탈 거야. 아이 너 그건 뭐 너무 쉬웠어요.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그냥 이런. 근데 우리 그 차기 대통령 그거는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아니, 그거 저희끼리 얘기는 하려고 공개는 안 할 텐데 저희끼리만 기억하잖아요, 우리.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놀라운 한번 결과였습니다. 놀라운 얘기해줘요.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다 조작이었어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야, 두 분 처음 만나셨는데 의견이 또 예. 잘 맞아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리해보면 일단 뭐 반대하는 심리 말씀하셨고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관념 운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면
무의식에 네. 의한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네. 또 특히 여러 명이 같이 했을 경우에는 네가 누구야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100% 이 사람이 움직였다라 말하기가 또 어려운 게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사실은 결국은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라고 하는 답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간단한 그 실험으로 우리가 실험 좋습니다. 네. 좋아요. 드디어 실험 나오네요. 실험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렛츠고. 위자보드에서는 우리가 손을 다 같이 얹고 움직였던 건데 네. 이것도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5명이 다 서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건데 한 명씩 손가락을 잡고 평행을 맞춰야 되고 한 명도 손을 떼버리면 안 돼요. 다 같이 얘를 천천히 땅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리셔야지. 내려. 왜 올리는 거야? 다시. 떨어질까 봐 그러는 것 같아. 다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려가는 거. 우리끼리 케미가 1도 안 맞는 거. 최악의 케미 아닙니까? 내려봅시다. 내려봅시다 우리. 이번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 둘, 셋. 내리셔야 돼. 내려. 저 합이 맞네. 될 것 같아. 평양 맞추셔야 돼, 평양. 평양 맞추셔야 됩니다. 어디 가시죠? 왜 이쪽 가세요? 손가락이 다 있어야 되고. 왜 이쪽? 올라야 돼. 더럽게 안 맞네. 왜 안 되지? 왜 안 돼요? 실험을 해봤는데 예, 두 가지가 밝혀졌네요. 뭐죠? 일단 케미가 너무 안 맞는 거 한 가지. 똥케미. 예, 한 가지는 뭔가 이제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뭐 그런 거겠죠? 어떻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일단 이 막대기 실험 같은 경우는 설명이 오히려 약간 쉬워요. 모두의 목적은 막대기를 내려놓는 거였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내리셔야지. 내려. 이렇게 안 맞았는데. 왜 올리는 거야? 왜냐하면 다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케미가 정확히 맞아서 5명이 동시에 내려가고 그렇죠. 한 명이라도 약간 박자가 틀리면은 다시 올라가게 되는 형태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자보드에서도 5명이 다 힘을 빼고 가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긴장해서 살짝이라도 경직이 오거나 무의식적인 신호가 오면 그게 또 방향을 움직이게 되는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의도랑 상관없이 전혀 내가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위자보드가 진짜든 가짜든 보드를 하고 난 뒤에 사건, 사고,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위자보드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접근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현상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한번 관심이 생기면 신기하고 이상하니까 거기에 점점 더 몰두해 나가는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뇌 때문인데요. 항상 결론은 그 이유는 뇌는 설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잘 설명이 안 되면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래서 뭔가 쉽게 설명되는 하나의 얘기를 그냥 믿고 싶어요. 그래서 위자보드의 경우에도 가장 쉬운 믿기 좋은 스토리는 악령이 들어와서 답을 알려주는 거야. 맞든 틀리든. 그래서 나에게는 일종의 편안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잘 못 참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위자보드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yes, no는 있지만 그러네. 그 위자가 나 모르겠어라는 거는 그 판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위자보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게 불확실성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